안녕하세요, 무당회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조금 많이 상태가 좋아져 가지고 오늘 이렇게 첫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걸려보니까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병이더라고요. 목도 많이 아프고 뼈마디가 저는 많이 아파서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기 받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강하게 지기를 받았죠. 뼈마디가 아플 정도의 이제 지기. 목이 많이 아프니까 잠을 많이 못 잤어요.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잠도 자는 것도 힘들고 뭐 30분 1시간마다 한 번씩 깨니까 그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저는 목 아픈 거라. 그래서 그게 한 5일 6일 정도 지나니까 많이 좋아졌고, 지금은 어느 정도 헛기침은 좀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말을 하고 소통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또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다들 이제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걸려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이제 오방기. 우리가 이제 구슬을 할 때나 많은 무당분들이 정말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오방기고,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셔도 이 오방기에 대한 뜻과 오방기에 대한 해석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저도 검색을 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이것을 이제 어떠한 자료로 좀 만들어서 PDF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작성을 해 가지고 이것도 좀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뭐 책같이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판매를 할까도 지금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 이것도 많은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아무튼 너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복잡해. 뭐든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말 단순해요. 하지만 이것이 조금씩 더 아래로 깊게 들어가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오방기 하나 가지고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간단한 오방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오방기는 이제 우리가 점을 볼 때 오방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내림굿을 할 때 조사님이 실리잖아요. 어떤 명패를 가지고 왔다, 또 내가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조사님들이 많이 실리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실렸을 때 이 조사님을 전환에다 우리가 모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소당, 중당, 육당이 있는데 도대체 이분을 어디에 모셔야 될지 정확하게 모를 때,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오방기를 사용을 해서 그 오방기 뜻에 맞게끔 전환에 모시게 되는 역할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이제 굿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점을 보는 그러한 효과, 아니면 점을 볼 때 이제 오방기를 뽑아가지고 뭐 소당이 나오면 이제 조상님 어쩌고저쩌고, 빨간색 기가 나오면 육당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림굿 할 때 이제 조사님들을 어느 전환에 모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이거 보면 이제 오방기는 원래 이제 우리가 오행에서 많이 가지고 왔어요. 목화토금수. 그래서 이게 목이에요. 파란색이 목, 빨간색이 하, 이게 토, 흰색이 금, 이게 수, 또는 연두색으로 많이 하죠. 저는 그냥 검은색으로 했어요. 검은색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이 파란색이 육당이에요. 파란색이 육당이에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파란색 기를 뽑았으면 이 신령님은 육당에 모셔야 되는 신령님. 그리고 화, 요것은 우리가 자연신, 산신이나 용왕 쪽에 해당되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요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 노란색은 말 그대로 중당, 대신, 흰색은 소당, 요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잡기, 잡신, 요런 분들은 모시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리굿을 하고 어떠한 신령님이 모셨는데 이게 도대체 정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가짜인 것 같기도 해.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뽑았다 보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주, 잡신, 잡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일단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오방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느 전환에 모셔야 되느냐, 소당, 중당, 육당이 있으면 어느 전환에 모셔야 되느냐, 이렇게 되고 있고, 파란색이 육당인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내가 전환을 봤을 때는 소당, 중당, 육당이잖아요. 근데 소당, 중당, 육당에서 보면 육당이 오른쪽이잖아요. 거꾸로서 뒤집어 보면 우리가 이제 작청령 우백호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색이 육당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청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백호, 흰색의 백호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소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양학적으로 동양 사상, 오행 사상도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무속은 정말 쉽게 얘기하면 잡종이에요, 잡종. 될 만한 거는 다 갖다가 가가지고 다 짬뽕을 해가지고 섞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체계가 잡혀져 있다고 한다면 정말 좋지만 체계라는 게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무속은. 예. 그래서 이 무당 말 다르고 전 무당 말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것은 어떠한 방향, 내가 이것을 정말 잘 알지 못할 때 어떠한 도구로서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도구란 말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나는 처음에 이거를 도구로 사용을 했는데 갈수록 내가 이 오반기에 의존을 하게 돼요. 신령님의 뜻을 분명히 주셨는데 이 말을 하기가 내가 너무 의심스럽거나 내가 나를 못 믿거나 내가 나에 대한, 내 신령님에 대한 불신이 커지거나 의심이 커지면 그것을 못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오반기를 뽑으면서 자꾸 그 뜻을 헤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너무 의존도가 높아지면 흔히 얘기하는 마마보이가 되는 거죠. 오반기 보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오반기는 그냥 오반기일 뿐이에요. 네. 이 오반기가 모든 신령님과 우리 조상님의 뜻을 대변해 주진 않아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오반기 좋은 거 뽑혔다고 해서 점사 결과가 좋게 나온다? 정말 그 몇 번이나 되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오반기를 뽑아서 점에 대한 결과를 치고 오반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공수를 주는데 과연 그게 정말 100%다 그렇게 됐냐고요. 제 말은. 이 세상에 100%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탈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오반기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도구로서의 내가 정말 갈팡질팡하고 정말 뭔가 모를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오반기가 없어도 동전 던져서 앞뒷면 나오고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주술에 중독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가위바위보 하면 어떻게 해요? 가위바위보! 이렇게 내잖아요. 이게 점치는 거예요. 뭐 내지? 이게 벌써 점을 치고 누구나 다 점을 쳐봤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제 말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반기보다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 오반기를 뽑았을 때 나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오반기의 색상을 뽑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뽑았을 그 찰나에 내가 받은 느낌이 불안한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결과는 좋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공수를 내줘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빨간색이니까 좋아, 다 해결돼. 걱정하지 마. 정말 그렇게 되냐고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반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오반기에 대한 의존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존도가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30% 의존을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하다 보니까 40%, 50%, 60%, 70% 그러면 이 오반기가 없으면 나는 점을 못 봐요. 오반기가 없으면 신령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오반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나한테 주시는 이 직위를 얼마나 빨리 잘 받아들이고 이 직위를 얼마나 잘 소통을 하느냐. 직위에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기분과 감정이 들어가는 직위가 있고, 기분과 감정을 배제한 어떠한 말로서 나오는, 명료하게 말로서 나오는 직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명료하게 말로서 나오는 게 명기예요. 그래서 명기라 그래요. 명료하게 나온다 그래서 명기라 그러고, 기분과 감정을 서서히 뺀 말문들이 자꾸 많이 나와야 정말 제대로 된 공수와 제대로 된 말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분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면 갈수록 높은 실력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몇십 대 높은 실력님들은 이러한 감정이 없어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술술 나온단 말이에요. 감정을 배제한 채로. 그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는 감정을 느끼려고 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하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저도 어려워요. 아직은. 갑자기 상담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끊겼는데,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 오반기라는 것 자체가 그 오반기에 이제 종속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방금 그 전화 상담도 이제 오반기에 관해서 여쭤보더라고요. 이 오반기가 파란색은 뭐 좋지 않은 뜻으로 이제 보통 해석을 하는데, 내가 이 오반기를 뽑았을 때는 문서인데 문서가 조금 막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점사가 나왔다, 내 느낌에는. 그러면 어떤 것으로 내가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좋으냐, 이런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게 맞는 거죠. 그 오반기를 뽑았을 때 나의 느낌, 이 오반기라는 것은 이 오반기를 뽑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신명과 나의 이러한 느낌, 신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구인 거지, 이 오반기가 답은 아니에요. 물론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오반기에 대한 해석은 분명히 있어요. 존재를 하고. 근데 거기에 종속돼 버리면 내가 거기에 매몰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맞는 것이지만, 이것보다는 이 오반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나의 신명이 어떠한 것을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더 집중해서 관찰하고 느끼려고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이 오반기라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신명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구에 종속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도구에 종속된 게 아니라 이 도구를 내 신명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의 활용 방법으로서, 도구로서 사용을 한다면 이 오반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느 전환에 모시지 못할 때, 그럴 때 하나의 도구로서, 또 방향성을 알려주는 지침서로서 이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있는 신명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더 잘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반기 점을 거의 안 봐요. 뽑아본 적도 없어요. 우리 신도들은 왜 오반기 안 뽑아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신도들한테도 오반기 점을 절대 안 뽑아줘요. 이건 저의 방식이에요. 근데 저는 제 느낌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 간혹가다 오반기를 머릿속으로 색상으로 또 올려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한 경우는 이 오반기 색깔이 하나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지침을 알려주고 우리 실령님의 신호라고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오반기에 대한 뜻을 또 알려드렸고요. 이 부분을 또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점사를 보시거나 아니면 전환을 준비를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거는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맞는 답을 또 영상으로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